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색채 지각 네 번째 시간이죠. 지각 이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색을 보고 어떻게 그 자극에 반응을 하는지 다양하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어떤 색을 지각한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떤 걸 볼 때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이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보는 것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심리적 반응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이랑 이제 조색 훈련을 실제 해보게 되면 분명히 내 이 자리에선 맞았어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맞았는데 다른 자리에 가서 보면 또 달라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이유는 어떤 빛의 자극, 빛의 자극이라든가 또 빛이 들어오는 어떤 각도, 그리고 어떤 조명을 쓰느냐, 또 내가 바라보는 각도, 높이, 나의 심리적인 상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보는 걸 그대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보는 건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고 그 정보가 뇌로 전달되고 나서 또 이 뇌에서 또 다양한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눈에 뭐 착시도 일어나고 잔상도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색을 보고 자극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들이 색을 보는 반응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지 그런 걸 연구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는 색을 지각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 뭐예요? 광원이 있어야 되고, 물체가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빛, 물체, 눈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빛과 물체와 눈의 상태에 또 따라서도 마찬가지 어떠한 색의 어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달라지는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연구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색채 자극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공부하는 시간이죠. 자, 외워야 돼요. 일단 암기 과목이라고 하죠. 우리가 필기를. 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사실 수학도 사실 암기 과목이고 영어도 암기 과목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거는 암기를 바탕으로 하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암기를 좀 못하거든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암기법을 개발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공부하려고 만든 것들이었어요. 자, 여하튼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인간의 반응이 있는데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걸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5, 6개 정도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거만 나오면은 정말 괜찮은데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졌다 그랬었죠. 그죠? 왜? 변별력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기사도 난이도 조절해 주면서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산업기사나 기사나 기본적으로 이해할 내용들입니다. 일단 박명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자, 암기하기 참 좋아요. 그죠? 우리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박명수 씨가 있죠. 그죠? 박명수 씨 이름을 대서 좀 거시기 하는데, 박명수 씨는 원래 이렇게 똑똑하고, 돈도 많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캐릭터는 뭐 성질 부린다든가, 맹하다든가, 이런 약간 바보 같은 느낌의 캐릭터죠. 그죠? 그거랑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명시 현상, 박명수 현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박명시 현상인데, 자, 박명시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눈엔 시세포가 2개가 있다라고 전 시간에 배웠었죠. 뭐가 있습니까? 간상체와 추상체가 있다 했었습니다. 간상체는 간미연, 추상체는 뭐 추사랑, 추신수, 뭐 추성훈 뭐 이렇게 외우라 했었죠. 추상미 이렇게 외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간상체는 야간에 작동을 하고 추상체는 주간에 작동을 하는데 이 박명시 현상이라는 건 뭐냐? 주간 2개가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그래서 눈에서 간상체와 추상체 같이 작동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약간 흐릿해지는 그 현상을 우리는 박명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박명시 현상은 이제 뭐로 설명할 수 있냐면
그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대가 여러분들 그 산에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거의 다 내려간 시점이죠. 그래서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는 그 시간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헤드라이트를 켜도 효과가 없고, 요때 이제 우리 눈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낮에 열심히 추상체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두워지니까 간상체가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추상체 보러 이제 이제 내가 일해야 되니까 가라 그랬더니 추상체가 아니거든, 아직 밝거든 하면서 둘이 이렇게 같이 함께 작동하는 그 시점이 바로 헤드라이트도 효과가 없고 눈도 흐릿해서 사고가 좀 많이 난다라는 그런 그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시 형사는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수치 같은 거겠죠. 그죠? 명소시와 암소시의 중간 정도의 밝기. 그게 뭐냐? 1에서 100칸데라 정도 되는 고 시점이라는 그거까지도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박명시는 추상체와 간상체가 보다 동시에 작동해서 뭐 하는 거다? 흐릿하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박명시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푸르키네 현상. 자, 이것도 이름이 참 고맙죠. 왜? 푸르키네.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명소시다, 암소시다라고 했는데, 명소시는 이제 우리 밝음에 적응하는 시점이고, 암소시는 어두움에 적응하는 시점이라고 했는데, 명소시에 많이 활동하는 애가 뭐라? 추상체다. 암소시는 간상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푸르키네는요, 갑자기 명소시에서 암소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이 확 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어두워지게 되면은요, 푸른색, 그러니까 파란색은 밝게 보이고 빨간색 쪽은 어둡게 보이는 현상을 푸르키네라고 합니다. 물론 체코의 생리학자인 푸르키네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푸르키네라고 했지만 애우기 좋죠. 푸른색이 티네, 푸르티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뭐예요? 암소시에서 명소시, 그러니까 밝은 데서 암소시가 됐을 때 블루는 밝게, 레드 쪽은 어둡게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푸르키네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푸르키네 현상 대표적인 게 우리 비상등 보면 청록색 쓰죠, 청록색. 그 비상등이 청록색인 이유가 바로 이런 푸르키네 현상을 고려해서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그냥 이쁘게 해야지. 그래서 노란색, 핑크색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푸르키네 현상을 고려해서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요 정도만 알면 되는데,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푸르키네 현상이 발생하는 박명시의 최대 시감도가 507에서 555 나노미터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이라는 게 있어요. 수능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문제인식을 못하는 상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색수능, 암수능, 면수능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색수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빨간색, 선글라스 처음에 탁 끼면 눈에 빨간색이 지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빨간색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거를 우리는 색수능이라고 하죠. 암수능이라는 것은 어두움에 수능하는 거예요. 명수능은 밝음에 수능합니다. 그래서 암수능과 명수능은 긴 터널을 디자인할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자동차 있을 때는 밝게 만들겠죠. 왜? 밝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밝게 하다가 점점 어둡게 하다가 나갈 시점에 다시 밝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 디자인을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이라는 것은 색이나 어두움, 밝기에 수능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연색성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암수능 좀 난이도로 있는 문제는 암수능에 비해서 명수능이 좀 더 빨리 수능한다. 얘는 1초나 2초 정도에 빨리 수능하고 얘는 한 30분, 20분 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적용을 하죠. 좀 더 설명한다면 여러분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옛날 그 극장 있죠? 극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들어와서 앉아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변에 잘 보여요. 그죠? 그게 암수능이거든요. 그런데 나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늦게 들어온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난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하고 안 들어오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직 수능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 상태에서 밝은 데로 나오면 또 눈이 확 밝아요. 이렇게 비치죠. 네, 그러다가 좀 있으면 괜찮아지는 것. 그게 이제 명수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는요, 다양한,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리라든가 피지컬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에 의해서 다양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조색할 때도 이 내용들이 상당히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자, 이런 내용들이 기반되게 되면 좀 더 색에 대한 깊이 있게, 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괜히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게 만드는 나쁜 학자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여기까지만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변별력을 위해서 더 나온다는 것이죠. 자, 연색성이라는 것은, 연색성이라는 것은 조건 등색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같은 색이 있는데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어떤 광원의 조건에 따라서 얘네들은 분명 같은 색이었는데 다른 색으로도 보일 수 있는 현상을 우리는 연색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색이 같은데 뭐에 따라서, 광원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달라 보일 수 있다. 이게 연색성이에요. 연색성. 나중에 이제 연색지수라도 해서 관리 부분에서 좀 배울 텐데 일단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라 보일 수 있는 이 광원에 따라서 그런 현상들을 우리 연색성이라 그래요. 자, 반대 아까 얘기했던 조건 등색이 있는데 조건 등색은요, 연색상과 좀 반대입니다. 자, 색깔이 이번에는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두 가지의 색이 다른데 어떠한 특정한 조건 아래서 얘네 둘이 어떻게 같아 보이는 현상이죠. 연색성과는 반대 개념이죠. 색은 어떻다? 다른데 광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같아 보일 수 있는 현상. 그게 바로 조건 등색이고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메타메리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나중에 연색 지수라는 게 있고 조건 등색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색채 관리 부분에 가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요.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읽고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성은 뭐냐? 항상성은 얘네와 달리 어떠한 상황의 조건에서도 항상 같은 색으로 지각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항상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성은 실제로는 어떠한 좀 심리적인 기억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빨간색이 어떠한 조건에 있든 빨간색은,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빨간색인데 어떤 조명 아래서도 사실 바뀌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사과는 빨간색이야 라고 지각하다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빨간색으로 지각되는 그런 현상,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색에 대한 항상성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크기라든가 형태, 방향, 위치, 색 이렇게 다양한 항상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에 대한 항상성이다? 색에 대한 항상성이다. 그 외에 항상성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몸도 항상 36.5도 춥거나 어떻게 해요? 따뜻하거나 그 온도를 유지하는 그 항상성,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의 조명 아래서도 항상 그 색의 특징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연색과 조건 등색 반대이면서 얘네와는 다른 그런 특징을 갖는다 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의 출제가 주로 되고 있어요. 여기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기사는. 근데 이제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생기겠죠. 그래서 생긴 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자, 일단은 항상성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항상성까지 얘기했고, 이젠,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또 뭐가 나옵니까? 에브니 현상, 에브니 효과, 베졸드 브릭 현상, 주관색, 리프만, 괴테, 맥컬로, 허먼 그리드. 요게요. 조금씩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얘네만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위에 거 6개 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아래 것도 또 해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바가지가 나죠. 그죠? 자, 여기 나오는 에브니, 베졸드 브레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견한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자, 에브니 효과는 뭐냐면요.
색상은 같아요. 색상이 분명히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모든 게 다 색상, 명도, 채도, 뭐 빛의 밝기, 자극, 심리 상태, 뇌 해석,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걸 기본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 조색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채도가 다름에 따라서 채도가 다르게 되면 자, 색상은 같은데 순도, 채도가 다르면 같은 색상도 어떻게 달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색상, 우리 아까 연색성은 뭐였어요? 같은 색인데 조건에 따라 색상이 달라 보였죠? 어떤 광원에 따라서 특성한 어떤 조건 광원이죠. 비슷한데 여기는 뭐에 따라서 채도, 즉 순도에 따라서 똑같은 색상이더라도 채도의 어떤 차, 그러니까 빨강인데 채도의 차에 의해서 색상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실제 조색 때 많이 일어납니다. 이 에브니 효과가 많이 일어나요. 분명히 같은 색상인데 채도 차가 나면서 색상이 달라 보이는 이 현상 많이 일어납니다. 에브니 효과라고 합니다. 색상은 같은데 채도 차에 의해서 색상이 달라 보인다. 요거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실제 조색할 때도 많이 일어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베졸드 브레케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색 자극이에요. 색 자극, 색상이 아니라 색 자극에 따라서 색상이 같거나 달라 보이는 현상. 색의 자극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밝기라고 할 수 있겠죠. 색 자극인 밝기, 그러니까 색상 명도 채도의 개념이 아니라 밝기에 따라서, 조도에 따라서, 색 자극에 따라서 뭐예요? 색상이 같거나 달라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베졸드 브리케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간색이 뭐냐 그러면 주간색은요, 페으너 베남 효과라고 합니다. 페으너 베남. 페으노와 베남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건데, 자, 무채색이죠. 무채색이라는 것은 색상 없죠. 색상이 없는 상태에 무채색이 빛의 세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로 보인다? 유채색으로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무채색인데 뭐가? 유채색이 아른아른거리는 현상. 뭐에 따라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분명히 무채색인데도 유채색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무채색이 유채색으로 보이고 막 그래요.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프만 효과라는 게 있는데, 리프만은요, 색상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상차가 우리 이제 대비라는 걸 배울 텐데, 색상 명도 채도 모두 대비가 일어나거든요. 대비가 커지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비가 큰 만큼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동적이게 돼요. 상당히 명시성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색상차가 커도 명도가, 그러니까 색상차가 뭐한다? 커도 이번에는 명도가 비슷하면 명시성이 떨어져서 모호해져 가지고 비슷한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색상 대비가 많이 일어나더라도 명도가 비슷해져 버리면 어떻다? 그 명시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프만 효과이고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그죠? 괴테의 세금 현상은 요 주간색과 비슷한데요. 얘도 무채색이 유채색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보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색. 자, 괴테의 세금 현상은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흑색이 무채색이 있는데 무채색 주변에 유채색을 배치하고 빛을 쐬게 되면 여기서 이 유채색에 뭐가 보색이 아른아른거리거나 또는 어떤 빛을 비쳤을 때 그 빛의 반대의 보색이 무채색에서 반대의 보색의 그림자가 보인다든가 이런 현상들. 쉽게 얘기해서 무채색이 유채색으로 아른아른거리되 이번엔 보색으로, 누구는 얘는 그냥 유채색으로 아른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보색이냐 아니냐 그 차이다. 맥컬론은요,
개시 대비랑 비슷하거든요. 앞에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것을 봤을 때 그 앞에 것에 보색이 뭐 보인다든가 이러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시 대비가 좀 비슷하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험한 그리드 효과는요, 우리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박스 같은 애들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사이에 검은색 점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도 교재를 보면 아마 검은색 점이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점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건데 보이죠. 이건 뭐 잔상이라고 할 수 있고 착시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걸 발견한 사람이 바로 허먼 그리도가 아니고 그리드, 허먼 그리드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즘에도 여기까지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공부를 해놔서 이제 다 기출 문제가 됐죠. 그래, 여기까지만 나와줘도 할만해. 진짜 할만하다. 그래, 여기까지 해준다 하고 공부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게 하도 일반화 돼버리니까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또 되고 있죠. 그래서 더 추가된 게 뭐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헬르물츠 콜라우슈 효과, 베너리 효과, 브로커 슐츠 효과, 헌트 효과, 스티븐스 효과, 그리스만 법칙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기사 보시는 분들은 좀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 네 가지는 이제 직접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 그냥 보기 안에서 정도 나왔었고, 요즘에는 요 스티븐스와 그리스만 법칙이라는 것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해요. 홀르물츠 콜라우슈 효과라는 것은 일정한 밝기예요. 이번엔 빛이 있는 밝기에 채도가 높아지면 더 밝아져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헬르물츠 콜라우슈 효과라고 합니다만, 사실 저도 이거 몰랐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외국 디자이너들한테도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나 알지 다 알까요?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면 좋죠. 예. 그러나 여하튼 이 부분은요, 일단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읽어보시고 한번 참고하시되, 스티븐스 효과와 이제 그리스만 법칙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백색 조명 아래다가 흰색과 회색과 검정색을 놔두고 관찰할 때 조명광의 조도, 그러니까 빛의 밝기를 쓱 하고 올리면 흰색은 보다 더 희게, 검은색은 보다 더 검게, 회색은 그냥 그대로 지각되더라. 이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조색할 때 색상, 명도, 채도 중에 실제로 우리 교재에서는 채도가 가장 구분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조색할 때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라고 했다고요? 명도라고 했었죠. 바로 이런 거예요. 명도가 조명에 따라서 막 좀 정말 달라요. 예. 이 스티븐스 효과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백색광이에요. 백색광. 어떤 색이 있으면 안 되겠다. 백색광 조명 아래다가 흰색, 회색, 검정색 샘플을 놓고 좀 더 조도를 올리면 흰색은 더 밝고 어두운색은 더 어두워지고 회색은 그대로. 이런 현상들이 바로 스티븐스 효과다라는 거. 요것도 최근에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얘네들은 아직은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아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보기 중에 나오니까 한 번 정도는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스만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 백색광이나 동일한 색이 빛이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명도도 증가한다. 그래서 앞에 스티븐스 효과랑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이 앞부분 정도에서 출제가 됩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요 부분이 출제가 제일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얘네가 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뭐 색상은 같은데 명도나 채도가 달라서 색상이 같거나 달라 보이거나 빛의 자극에 따라서 밝기, 조도에 따라서 달라 보이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선생님이 또 저도 조용호 법칙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싶어요. 뭐냐면은 똑같은 우리 색을 조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다 이게 이제 샘플 우리가 시료고
시료고, 내가 만든 시료고, 이거는 그 샘플입니다. 이걸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얘랑 비교를 할 때 왼쪽에다 놓고 얘랑 비교하는 거랑 그 다음 얘를 오른쪽에다 놓고 비교하는 거랑 명도 채도가 달라 보여요. 네. 왼쪽에다가 놓을 때보다 그러니까 왼쪽에 놓는 게 훨씬 더 명도 채도가 높게 보입니다. 네. 반대로 왼쪽에다 놓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샘플을 오른쪽에 놓고 왼쪽에 놔서 검색하는 거랑 반대로 오른쪽에 놓고 검색하는 게 달라 보이더라 이거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 이제 연습을 해보면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달라요. 요거를 내가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여기에 21번 조용호 법칙. 똑같은 두 색상이 왼쪽에 놓느냐 오른쪽에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색상, 명도와 채도가 달라 보이는 현상, 조용호 현상. 그리고 외국놈들이 배우게 되면, 외국놈 그러면 안 되죠. 외국분들도 배우게 되면 그 이름을 되게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뭐 새창찰상 천치시청살 법칙, 이렇게 조용호 법칙이라고 하지도 않아. 새창찰상 천치시청살 법칙 이래 가지고 외우고 공부하기 힘들게 만들어 버려야죠. 우리가 배우는 건 다 외국인들이 만들고 연구한 내용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 요거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어. 진짜로 왜 얘랑 조색을 했죠? 그래가지고 왼쪽에다 놓고 이렇게 검색하는 거랑 오른쪽에다 놓고 검색하면 똑같은 색인데도 얘가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보다 훨씬 선명하고 밝아지는 그런 게 보이더라 이거죠. 그게 조명의 문제인지 눈의 문제인지 요거는 조사해봐야지 아는데, 여하튼 이거 제가 먼저 알아낸 겁니다. 추후에 제가 연구 한번 해보고 조용호 법칙이라 그래서 하지 말고 더 어렵게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다양한 시각적 반응, 인간의 반응을 연구했다라는 거, 그리고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최근에 기사에서는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는데, 특히 요 정도가 지금 출제됐고 요 애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다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색채 지각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색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보고 반응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 자, 사람들이 어떻게 색을 지각하는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색을 어떤 원리에서 지각하는가를 연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영 헬르문츠라는 사람과 헤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 헬르문츠는 성이 영이고 이름이 헬르문츠가 아니고요. 영과 헬르문츠 두 사람이 같이 연구한 겁니다. 자,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이고 헬르무츠는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삼원색설은 뭐냐? 우리 빛의 색인 RGB 이 세 가지 색에 대해서 지각하는, 우리 눈 안에 뭐가 있다? 추상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죠. RGB 해가지고 우리 그 1생명, 2생명, 3생명 하셨잖아요. 그죠? 생명할 때 배웠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적주체 얘가 L, M, S 이렇게 장파장 추상체다, 단파장, 중파장 이거 배웠었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누가 시세포가 뭐한다? 감지해서 그거로 색을 지각하게 되더라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있는 시신경 안에 이 추상체가 각각 레드, 그린, 블루라는 3원 빛의 삼석성이죠. 빛의 색 3개를 각각 세포들이 얘네마다 감지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 어떤 강도에 따라 가지고 그 감도에 따라서 색을 지각하더라라는 그러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삼원색설이라고 합니다. 삼원색설. 근데 이것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나오겠지만 색의 대비라든가 색의 잔상이라든가 보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삼원색설에서는 대비와 잔상, 보색 등이 설명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이제 혼색 관련한 거라든가 색각 같은 거, 색각 이상 같은 건 설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색지각
색깔 이상이 있죠. 그런 건 설명이 되는데 대비라든가 잔상이라든가 보색 같은 거는 이 삼원석셀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삼원석셀이 아니라 우리 눈은 이 사원석설이라고 합니다. 사원색설.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니까 이 발음이 좀 세요. 그 삼원석설, 사원석설을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또 뭐라 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카메라 기침이 나오네요. 카메라 앞에서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예. 여하튼 이해를 해주시고 자, 사원색설은 그냥 4가지 원색설.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 파, 빨, 라 요 4가지가 기본적으로 사원색설로 보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LAB라는 색체계에서 LAB라는 걸 배우게 됐는데 A가 노랑, 파랑, B가 빨강과 초록이라고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어플레인은 아니구나, 바뀌었구나. A가 R과 G, B가 노랑과 파랑입니다. 그래서 에어플레인은 빨라, 빌딩은 높아 이런 식으로 외울 겁니다. 비행기는 빨라, 에어플레인은 빨라, 빌딩은 높아. 그래서 빨강과 초록, 노랑과 블루는 어떤 관계다? 보색 관계이다. 서로 무슨 관계다? 보색 관계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높아, 빨라는 기본적으로 보색 관계이다. 그래서 요 4가지의 기본 색을 가지고 우리가 지각한다. 그래서 사원색설이고요. 여기는 RGB라는 뭐예요? 기본적인 빛의 삼속성을 이용했다. 이거는 빛의 삼원색,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빛의 삼색설을 가지고 했고 얘는 높아, 빨라입니다. 거기에 뭐예요? 검정과 흰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어떠한 이제 빛이 서로 이렇게 보색 관계에 있는 서로 대립하는 이 바로 이렇게 흰색과 검정, 노랑과 파랑, 빨강과 초록 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세 종류가 이 광화학적 물질이 존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동화라든가 이화, 분해, 합성 등에 의해서 우리 눈에 어떻게 색이 지각된다라는 그러한 학설입니다. 이거를 이제 심리적 보색, 이게 보색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리적 보색 개념인 이게 반대색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대은색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쉽게 얘기해서 사원색설은 높아, 빨라라는 4가지 기본색으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색들이 서로 반응해가지고 색을 우리가 지각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잔상이라든가 보색 같은 것들, 잔상 또는 보색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요. 얘는 설명이 안 되죠. 예,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색채 체계를 공부를 할 건데 색채 체계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오스트발트 표색계라든가 NCS라든가 이런 애들의 기본적인 기본 색상으로서 이제 이 헤링의 사원색설이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추후에 색채 체계 얘기할 때 설명할 겁니다. 이래서 필기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뭔 소리야 라고 알아들어 먹어야 되거든. 지금 사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색채 체계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추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색채 지각설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 영 헬르문츠의 3원색설, 헤링의 4원색설 2가지가 있다는 거 반드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영 헬르문츠는 3원색설인 RGB를 각각 지각하고 감각하는 세포에 의해서 색을 지각한다. 그래서 3원색설이라고 그러고 4원색설은 서로 반대되는 보색 개념의 반대색설, 대은색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해와 합성, 이화와 동화에 의해서 다양한 색을 지각한다. 얘는 대비라든가 보색 같은 개념, 잔상 이런 것들의 설명이 안 되지만 얘는 반대로 다 설명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헤링의 4원색설은 추후에 색채 체계에서 오스트발트, NCS 같은 색채 체계의 색상의 기본 색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우리가 맞느냐. 이 3원색설을 틀리진 않아요. 어느 부분은 되게 맞습니다. 그래서 막 이거를 검증해봐. 이 과학이라는 것은 검증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부를 해야 되잖아. 해부를 해가지고 그 안에
이 세포들을 발견하고 등등 해봐야 되지만 해부학적으로도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렇다고 다 틀리느냐? 틀리지는 않거든요. 또 사원색설도 마찬가지로 다 맞느냐? 또 그건 아닌데 또 틀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1964년 미국의 맥니콜 연구소에서 아니다. 이 두 가지 다 있다. 우리 눈에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혼합설이라고 합니다. 혼합설. 이건 책에는 없어요. 이것도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사 시험에서 혹시 나올까 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그냥 체크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뭐 비슷한 거 있었죠?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요 두 가 가지고 싸우다가 뭐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싶어요. 되게 사실 우리 그러잖아. 이거 왜 이렇게 보여? 당연히 보이지. 당연한 거지. 그럼 안 보이냐? 이럴 수 있는데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가라는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산업화라는 게 아주 급격하게 일어났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웠었어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이든 산업이든 이런 것들이 먹고 사는 그런 데에 많이 집중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여유가 없었죠. 아마 이제 차차 이제 여유가 우리가 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연구도 이루어질 텐데 아까 같이 선생님도 학생들을 강의하다가 조색하면서 그런 게 좀 궁금한 거야. 왜 왼쪽에서 보는 것과 오른쪽에서 보는 게 명도와 채도가 달라 보일까? 그래서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시간이 없죠. 누군가가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뭐 그런 것들도 연구해보고 싶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좀 더 이렇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색에 대해서 색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심리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또는 색상 명도, 채도의 속성의 문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색을 이렇게 보더라라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좀 암기가 많죠, 그죠? 암기가 많은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항상 강의를 듣고 나면 뭐 하라고 했었죠? 교재를 보고 이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보고 딱 암기가 딱 되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교재 중간에 체크리스트도 풀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오늘 조금 재미가 더 없었죠. 그죠? 애워야 할 내용들이 많고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암기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에브니 현상, 애 보네, 애 보니까 어때? 힘이 들어, 힘이 들어. 뭐 색상은 같은데 힘이 드니까 채도 뭐 어쩌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어서 암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색의 혼합, 또 색의 대비, 뭐 색의 어떤 성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